소련 사회가 들썩입니다. 파스테르나크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며 그를 당장 추방시켜라. 수치스럽다. 난리가 났습니다. 소설 닥터 지바고의 내용이 소련의 체제와 혁명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파스테르나크를 비난합니다. 외국에서는 찬사를 받는데도 말이죠. 1958년의 일입니다.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는 유대인계 지식인 집안에서 1890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납니다. 화가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를 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유명한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갖습니다. 또한 다재다능한 예술인 겸 문학가로 자라나는 자양분이 되었지요. 파스테르나크는 음악가 스크랴빈의 영향으로 6년 동안 음악 공부를 했고 유년기에 피아노 소나타 2곡을 작곡합니다. 음악학교에서 금메달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지만 음악가의 길을 포기합니다. 1908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하고 1912년 철학 공부를 하러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갔고 유명한 철학자 헤르만 코엔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철학 공부를 그만두고 문학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때 상징주의자, 미래주의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1913년) 첫 번째 시집 구름 속의 쌍둥이를 출판합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 기간 군대 생활은 어릴 때 다리를 다쳐서 걷는 것이 불편했기에 우랄 지방의 페름 지역의 화학공장에서 서신과 무역, 재무보고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던 지역은 훗날 소설 닥터 지바고에서 지바고가 살던 시베리아 도시 요라찐의 모티브가 됩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도서관에서 잠시 일도 했고요. 소련이라는 나라를 맞이하게 되었고 1922년 시집 삶은 나의 누이를 출판합니다.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까지는 소련에서 파스테르나크의 창작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기이고 이 무렵 그는 산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소련 작가 동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1934년) 제1회 소련 작가회의에서 부하리는 파스테르나크는 소련 최고의 시인이다 라는 연설을 하지요. 그는 당시 소련 최고의 시인이자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훗날 닥터 지바고로 인해 대중들에게 받았던 비난을 파스테르나크는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저명한 구루지아 작가들과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던 구루지아로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구루지아의 많은 시들을 번역했습니다. 스탈린이 구루지아 출신이기에 구루지아와 많은 교류가 있던 파스테르나크를 살려주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인간적이고 무지하고 처참한 현실들을 목격합니다. 1936년 중반 권력의 태도는 변하고 있었고 주제 및 이념적 구조조정을 무조건 요구했습니다. 파스테르나크는 소비에트 정권에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그의 시는 더 개인적이고 비극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1945년부터 55년까지 10년간 닥터 지바고를 집필합니다. 닥터 지바고를 집필하고 죽음을 맞이한 집. 페레젤키노 문학촌 안에 있는 그의 집이자 박물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남서쪽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페레젤키노. 이곳에는 파스테르나크를 비롯하여 당대 저명한 작가들이 모여 살았던 별장촌입니다. 사실 소련 시대에는 감시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39년부터 1960년까지 파스테르나크가 살았던 곳이고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층에는 응접실, 아내의 방, 파스테르나크가 숨을 거둔 방이 있고 2층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보이는 곳이 응접실이고요. 최신식 텔레비전이 보이네요. 응접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베란다 같은 곳에 예쁜 응접실이 또 있고요. 이 사진은 파스테르나크가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지인들과 축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5일 후 스웨덴 할리먼에 수상 거부를 표명합니다. 소련 정부의 압박이 있었고 이후 파스테르나크의 삶은 거의 풍비박산이 납니다. 깊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것이 러시아식 온수통인데요. 사마바르라고 합니다. 그루지아에서 보내온 케라믹 장식물들도 보이네요. 아버지의 자화상인데요. 아버지는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고 가족과 여행을 다녔던 곳들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지인들의 스케치도 보입니다.
인텔리겐치아, 지식인 부모님 덕에 파스테르나크가 어릴 때부터 집에는 늘 많은 예술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레피탄, 네스테로프, 폴로노프, 이바노프, 게, 톨스토이, 릴케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 말이죠. 파스테르나크의 아버지가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삽화를 그렸고 톨스토이의 가족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방은 두 번째 아내이자 피아니스트 지나이다 니콜라예브나의 방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방에서 파스테르나크는 1960년 5월 30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2주 전부터는 2층으로 올라갈 힘도 없었기에 이 방에서 머물다가 숨을 거둡니다. 한때는 최고의 시인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파스테르나크의 죽음에 관한 기사는 신문에 딱 한 줄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파스테르나크의 명예가 회복된 건 1987년입니다. 그의 장례식 사진인데 맨 앞에 관을 들고 있는 두 아들 예브게니와 레오니드가 보입니다. 사진에 찍힐까봐 얼굴을 가린 사람이 인상적인데요. 괜히 조사받을 것이 걱정되었던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한쪽에는 침대가 보이고 서재가 보입니다. 참 소박하네요. 지금은 앞마당에 높은 나무들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이런 나무들이 없어서 지평선 끝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끝까지 러시아 정교회 사원도 보이고요. 저런 멋진 풍경들을 보며 닥터 지바고의 영감을 얻었겠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드니까 종종 서서 사용하는 책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번역을 많이 했는데 햄릿을 비롯하여 셰익스피어의 비극들, 괴테의 파우스트, 슐러의 마리 스튜어트를 번역합니다. 구두 굽이 다른 게 보이시죠? 어릴 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이후에 발이 짝짝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Послушай,
Мы могли бы поехать. Барыкина. Они узнают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Да, но лучше позже. Если наши дни сочтены. Да. Лучше жить там. Пока нас не разлучат. Да.